다른 분들도 저와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송대성 박사가 이 논문 발표하시는 경우를 여러 번 겪어보는데 언제나 이 소감은 우리 송 박사는 송 박사가 전제하는 가정에 입각해서 만들어내는 그 발표문이 정말 완벽주의를 지향한 것이다, 이런 느낌을 항상 느낍니다. 오늘 발표하신 북한 제3차 핵실험 이후의 대응 전략, 이것도 여러 가지 이 분석한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 제시한 걸 보면은 뭐 더 보탤 것이 무엇이 있고 더 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토론 발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송 박사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송 박사께 의견을 다시 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이 2차 세션을 사회하는 홍관희 박사도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북한이 핵실험에 핵 무기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 핵무기를 명실공히 완성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파괴됐고 우리 안보 상황이 풍전등화같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이것을 송 박사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송 박사는 표현을 조금 달리 하셨죠. 북한의 핵 개발 정도가 98%냐 90%냐 하지만 역시 90% 레인지의 핵무기화에 성공했다라는 말하자면 판단에 입각해서 이 논문을 쓰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의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북한이 진짜 핵무기화를 그렇게 완성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일이 있느냐. 여기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북한의 혀끝에 놀아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북한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금 객관적으로 확인할 기회는 거의 없는데, 있는 거라고는 아까 우리 송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커가 2004년, 그다음에 2010년에 북한에 가서 보고 온 겁니다. 보고 듣고 온 거죠. 보고 온 것은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2004년에 가서 영변에 가서 본 거는 유리병에 든 노란 분말가루를 받고 2010년에 본 거는 아직 가동을 시작하지 않은 한 2000여 개는 듬직한 원심 분리기 공장을 봤어요.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해커의 행적을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얘기해 준 걸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없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6년, 9년, 2013년 금년에 실시한 지하 핵실험도 굉장히 문제투성입니다. 저건 뭐 이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말이죠. 이 핵실험이 어떤 핵실험이 지하 핵실험인지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아무도 이 결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의 핵무기 실체는 뭐냐? ambiguity입니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 북한의 자기의 핵 능력을 에스컬레이트 시키면서 여기서 굉장한 애매모호성을 구축해가지고 그 애매모호성을 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놀고 협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다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전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놀아나가지고 거기 대책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좀 우매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컨대 아주 결정적인 것이 겁니다. 금년에 들어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정말 이거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소형화, 경량화, 다정화에 성공했다. 이거는 말이죠. 굉장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벌써 소형화, 경량화, 다정화를 성취했다라는 전제로 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대책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 사회 안에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겁주는 세력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종북 세력이죠.
종북 세력은 북한이 주장을 가지고 우리한테 성실하게 전달해서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데, 그 밖에 우리 신뢰하는 우리의 그 동료들인 보수 세력 안에서 아마 경계심을 우리가 일으켜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보완해야 된다는 필요 때문에 그렇지만은, 역시 또 북한이 주장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겁을 준단 말이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문제를 생각하려면 핵무기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1945년 10월에 핵무기 원자탄 세 발이 완성돼가지고 2발이 사용됐죠. 그게 이제 1945년 8월 6일 9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핵무기 위력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증명됐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핵보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된 핵보유국이 5개, 비공인된 핵보유국이 3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혹처럼 지금 붙어 있는데, 이 공인된, 비공인된 핵보유국 8개 나라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각종 핵무기, 전략 전술 핵무기의 수가 12만 8천 개입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중에 그 대부분이 미국하고 소련이 만들었죠. 미국이 7만 개, 그 소련이 5만 5천 개를 만드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2만 8천 발의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60년이 지난 동안에 단 한 발도 사용되지 못했어요. 단 한 발도.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핵무기 보유가 독점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복수하려고 나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핵무기는 사용 불가능한 저주받은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매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전쟁의 세계에서는 무슨 딕텀이 지배하느냐? 매드예요. Mutual Assured Destruction. 핵무기라는 절대무기를 사용하면은 그 절대무기 사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핵무기라는 절대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핵무기를 보복을 받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드에 대한, 매드라는 게 영어로 미쳤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핵을 다루는 사람들 간에 조커가 있죠. 미추뱅이가 아니면 핵무기 사용 못한다. 바꿔 말해서는 정상인의 세계에서는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60년 지나는 동안에 핵무기가 한 발도 더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매드에 대한 공포 때문에 60년대부터 솔트 스타트 협상이 진행돼가지고, 지금은 이 전술 핵무기는 아까 송 박사 말씀대로 8,000개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전략 핵무기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소유한 전략 핵무기는 한 2,000발 정도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2020년까지 1,000발로 지금 줄이겠다는 게, 오바마가 예전에 연두 교수에서 얘기하다가 그 반대 때문에 숫자를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NPT 질서가 있죠. NPT 질서에서 핵 비보유국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하는 국제 조약 체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이제 북한 같은 나라가 깨고 나온단 말이죠. 깨고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북한은 아주 엄청나게 바보스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를 하는데 국력의 대부분을 소모하고 있죠.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나쁜 현상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장객쥐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책의 차원에서도, 가령 끝내겠어요. 대책의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나는 결론적으로 대책은 하나로 집약된다고 봐요.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은 현 체제가 존속하는 한 절대로 정부이 포기를 안 합니다. 사용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이 핵무기를 원천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드러내는 방법은 북한의 그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정책 수단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절대로 그걸 연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데 결정적인 맹점이 있어요. 북한의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쟁뿐이냐? 그렇지 않아요. 1981년에 레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폴란드에 대해서 폴란드 자유화 운동을 벌입니다. 그 소위 레간스
크루세이드라고 해서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폴란드가 무너지고 동그라파 정부 공산국이 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에도 굉장히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색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북한의 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도 한번 발상의 전환을 그 시도해볼 때가 되지 않느냐. 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먹고 황당하게 온갖 그 이 방법을 찾아다니게 되느냐. 그보다는 그 북한 핵을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방법과 수단과 여러 가지 그 연구하는 그런 그 필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것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손박 교수께서 한번 나중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